안녕하십니까. 삼성 자사운용에서 ETF 컨설팅 팀 팀장을 맡고 있는 김도형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ETF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ETF에 대해서 자세하고 쉽게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를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쉽게 배우는 ETF 기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내와 해외 운용사에서 상품 개발 업무, 전략 업무와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고 현재는 삼성 자사운용 ETF 컨설팅 본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ETF 시장 현황 그리고 ETF의 기초 개념을 배운 후에 ETF 투자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ETF의 과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TF 시장 현황입니다. ETF는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처음으로 최초 ETF가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이면 20년을 채우게 되는데요. 지난 19년 동안 보시는 차트와 같이 우리나라의 ETF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8월 말 기준으로 국내 ETF 시장 규모는 약 64.2조 원에 달하고요. 작년 2020년 말 52조 원 대비해서 12조 원 정도 상승한 그런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64조 원이라는 규모는 글로벌 11위에 해당을 하고요. 아시아에서는 4위에 해당하는 아주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상장 종목 수를 보시면은 현재 8월 말에 502개로 우리나라에는 500개 이상의 ETF가 상장되면서 글로벌에서도 아주 다양한 상품이 상장되어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소와 함께 다양한 운용사들이 협업을 하면서 계속해서 많은 상품들을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1993년에 먼저 ETF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는 약 10년 정도 먼저 시작을 했고요. 미국의 운용 규모는 ETF는 약 6,500조 원 정도에서 7,000조 원 사이로 매우 큰 시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약 3배 정도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요. 홍콩 시장은 우리나라랑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정도 시장 글로벌 ETF 시장 현황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환경 변화의 중심이 ETF로 많이 옮겨가고 있다는 모습은 우리나라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을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ETF 시가총액은 8월 말 기준으로 제가 64조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스피의 시가총액은 약 2,300조 원, 그리고 코스닥의 시가총액은 440조 원, 합치면은 약 2,700조 원이 조금 넘는 규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ETF의 시가총액 64조 원은 코스피 대비해서는 2.8%,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우리나라 전체 유가증권의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2.3% 정도로 아직은 작은 수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6,500조 원에서 7,000조 원에 달하는 ETF 시장은 전체 미국 시장에서는 약 14% 정도를 차지하는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미국 시장을 우리나라가 잘 따라갈 수 있다면은 우리나라의 ETF 시장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단에 있는 ETF의 거래 대금은 2021년 8월 말 마지막 영업일 기준으로 작성한 데이터입니다. ETF의 하루 거래 대금이 약 3조 원에 달했는데요. 코스피의 거래 대금이 15조 원, 코스닥 거래 대금이 13조 원으로 ETF의 거래 대금은 이 두 지수를 합친 거래 대금 대비 10.4%, 위에 보시는 시가총액 대비해서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해석을 해보면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ETF를 얼마만큼 본인의 포트폴리오에서 잘 활용을 하고 계신지, 다양한 상품을 매매하시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나라의 ETF 시가총액은 글로벌 11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거래 대금은 일평균 데이터를 조사해 보면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글로벌 3위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라는 언론 기사를 접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ETF 시장이 계속해서 활성화될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 한 해 ETF의 트렌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 헤드라인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은 개인 투자자와 해외, 테마, 섹터 이렇게 제가 4가지의 키워드를 좀 꼽아봤습니다. 현재 2021년 8월 말 기준으로 운용 규모가 가장 큰 10개 ETF를 좌측 테이블에 제가 기록을 해두었는데요. 가장 큰 규모는 삼성 자산운용에서 저희 회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코덱스 200 ETF가 약 5조 4천억 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코덱스 200, 타이거 200, 코덱스 단기채권 이런 상품들이 순자산 총액 상위 10개의 리스트를 올려 있고요. 제가 뒷부분에서 어떠한 상품들인지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2021년 연초부터 8월 말까지 많은 투자자분들이 자금을 유입하신 상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타이거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ETF 브랜드인데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상품이 약 1조 8천억 원 자금이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되면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해외와 테마를 합친 이 상품이 가장 많은 관심을 기록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도 타이거 탑10. 타이거 탑10은 국내 10개 시가총액이 큰 10개 상품을 투자하는 상품이고요. 다음으로는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우리나라의 배터리 셀 업체인 LG화학이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런 대표 기업들과 음극재, 양극재라고 불리는 이러한 2차 전지 전체에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을 한 25개를 담은 상품인데요. 이러한 2차 전지 산업 ETF에도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2021년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난 코로나 이후에 시장 참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테마와 섹터 투자 또한 활발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나라와 해외 ETF 시장이 어떻게 형성을 하고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올 한 해 동안 어떠한 상품들이 국내에서는 관심을 받고 있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코덱스 ETF 상품은 전체 502개 중에서 총 124개의 상품 라인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8월 말 기준으로 이렇게 해외 주식이나 해외 채권, 국내 주식, 자산 배분, 원자재, 통화, 리츠 등 다양한 자산에 있어서 많은 상품들을 앞으로도 상장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상품을 제공해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ETF의 기초 개념, 사실 오늘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ETF에 대해서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ETF를 말씀드리기 전에 펀드 투자해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펀드라고 함은 많은 분들의 자금을 모아서 어떠한 투자를 집행하는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펀드의 투자 방식에는 액티브와 패시브가 있습니다. 영어라서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해보면 사실 액티브라 함은 능동적이고 다이나믹하게 하는 방식을 얘기할 거고요. 패시브는 반대로 수동적이고 이러한 좀 어떻게 내 의사를 가미하지 않은 그런 투자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좌측에 먼저 보시는 것처럼 액티브 투자는 그 선으로 나와 있는 화살표를 어떠한 시장 지수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예를 들어서 코스피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저 화살표의 선 움직임이 코스피 시장의 움직임이라고 한다면은 액티브 투자는 저 코스피 시장의 수익률보다 좋은 수익률을 거두기 위한 운용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선 위에 있는 수익률 표현이 되어 있는 그 포인트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게 액티브 투자의 목표이고요. 다만 목표는 시장보다 높은 성과를 거두려고 하지만 늘 성과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그래서 많은 펀드를 투자하신 분들이 희노애락이 있다라는 게 성과가 좋았을 때는 너무 좋지만 사실 그 시장 지수보다 못한 수익률을 가져갈 때는 아쉬움을 많이 가져가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패시브 투자는 많은 투자의 점들이 그 선과 붙어 있는, 즉 시장과 내 펀드의 투자 성과를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상품이
패시브 투자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인덱스 펀드라는 상품에 투자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인덱스라는 게 지수, 즉 시장을 뜻하고요. 그러한 시장의 지수를 그대로 최대한 따라가려고 하는 게 패시브 투자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패시브 투자의 방식이 즉 인덱스 펀드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ETF는 어떤 것이냐라고 한다면은 그 인덱스 펀드를 주식 거래소에 상장시킨 상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펀드는 우리가 장중에, 즉 우리나라의 장중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열려있는 국내 거래소 장중에는 실시간으로 매매하실 수가 없었는데요. 그러한 성격은 주식에서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ETF는 펀드의 장점과 주식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상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주식에서는 실시간으로 거래를 하고 바로바로 매매를 하고 매수를 하고 매도를 했을 때 빠른 환금성을 갖고 있는데요. 이러한 장점을 가져오고 펀드에서는 인덱스 펀드는 다양한 종목, 여러 종목을 투자하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하고 액티브 펀드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액티브 펀드는 펀드의 어떤 종목에 어느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는지를 바로바로 알 수 없는 좀 단점이 있지만 ETF는 각각의 홈페이지나 거래소에 들어오시면 어떠한 종목을 이 ETF가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그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장점을 결합한 상품이 ETF다. 그래서 ETF의 약자는 Exchange Traded Fund인데요. Exchange가 거래소고 Traded는 상장돼서 거래된다. 그래서 거래소에서 상장되어 거래되는 펀드가 ETF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ETF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ETF 종목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TF는 사실 세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쉽다, 그리고 보수가 저렴하다, 그리고 빠르다 라는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쉽다라는 거는 ETF 종목 명칭을 보시면 어느 종목에 투자하는 상품인지를 대략적으로 아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먼저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코덱스 200 ETF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코덱스라는 거는 해당 ETF를 운용하는 운용사의 이름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코덱스는 저희 삼성 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ETF고요. 코리아 인덱스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운용사 이름이 들어가고 뒤에는 그 해당 ETF가 추종하는 기초지수, 추종지수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덱스 200은 코스피 200을 기초지수로 투자하는 상품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하단에는 다른 상품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 ETF인데요. 코덱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용사 이름이고요. 미국 달러 선물은 역시 그 해당 ETF가 추종하는 기초지수, 추종지수를 뜻하고 뒤에 레버리지라는 것은 운용 전략의 하나로서 그 운용 전략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레버리지나 인버스 이러한 이름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러한 운용 전략도 ETF 명칭에 녹여서 설명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502개 ETF가 있지만 어려워 보이시겠지만 상품을 하나하나 이름을 찾아보시면은 어느 정도는 이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제가 앞서 ETF 브랜드를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ETF 브랜드 뿐만 아니라 타 운용사의 브랜드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전체 16개의 자산운용사가 다양한 ETF를 운용 중에 있는데요. 일단 시장 점유율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시장 점유율 현재 기준으로는 저희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ETF가 있고요. 타이거라는 ETF 브랜드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ETF 상품입니다. 세 번째로 나와 있는 KB스타는 KB자산운용에서, 그리고 킨덱스는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운용하는 ETF 브랜드를 표현한 브랜드 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상품 앞단에 있는 이름을 보시고 어느 운용사의 상품이구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ETF에 대한 좀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ETF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개념들을 제가 몇 가지만 더 추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TF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기초지수입니다. 기초지수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 명칭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기초지수는 말 그대로 ETF가 추정하고자 하는 지수를 말합니다. 이 지수라 함은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쉽게 이해하시는 게 우리나라의 코스피, 그리고 코스피 200이 있을 거고요. 미국에는 S&P 500, 나스닥 100 이러한 지수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글로벌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수는 선진국 MSCI 월드라는 지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해외 선진국 지수도 있고 신흥국 지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일본에는 니케이 225, 225나 토픽스 이런 지수들이 있고요. 중국에는 CSI 300, A50 이런 지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다양한 테마와 섹터 ETF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추정하는 기초 지수에는 말씀드렸던 2차전지 산업이나 자동차, 반도체, 은행 이러한 다양한 섹터와 테마 상품 지수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 지수는 제가 음악에 좀 많이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지수를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기초지수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을 음악에 비유하면 빌보드, 미국의 대표적인 글로벌 차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지수, 신뢰하고 있는 차트인데요. 코스피 200은 예를 들면 빌보드 200에, 그리고 S&P 500이나 나스닥 100은 핫 100, 그리고 선진국 MSCI 월드는 글로벌 200. 이렇게 우리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지수는 음악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우리가 믿고 듣는 음악과 같다. 그래서 투자가 좀 어려우실 수 있지만 이렇게 음악에 비유를 해보면은 조금 더 편안하게 다가가시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좀 같은 매칭을 좀 시켜보았습니다. 그래서 ETF에서 중요한 거는 기초지수다.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부터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서 가장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실 수가 있는데요. 한번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TF는 제가 앞서서는 기초 지수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스피 200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코스피 200에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이런 200개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종목들은 비중을 나눠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4% 이런 식으로 각각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요. ETF는 그 기초 지수를 그대로 추정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투자 비중에 맞춰서 ETF 포트폴리오 안에 그 종목들을 모두 매수를 해서 담고 있는데요. 그 각각의 기업들의 가치를 모두 합친 게 순자산 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순자산 총액에서 발행 좌수로 나눈 한 좌당 실제 가치를 순자산 가치, net asset value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net asset value 또는 NAV라고 통칭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면 저희 예를 들면 코덱스 200이라는 ETF가 아까 5조 4천억 원이었는데 그거를 전체 발행자 수로 나누면 한 좌당의 순자산 가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을 NAV라고 한다.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NAV를 말씀드린 이유는 그 아래에 있는 실시간 추정 순자산 가치 INAV를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INAV라고 함은 Indicative Net Asset Value의 줄임말인데요. INAV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씀드렸듯이 실시간으로 순자산 가치를 추정한 값인데요. 왜 실시간으로 추정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려보면 아까 ETF는 펀드의 장점과 주식의 장점을 결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실제 우리나라 장중에 거래를 할 수가 있는 상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ETF가 실제로 실시간에 적정한 가치가 얼마인지를 산출해주는 지표가 필요합니다. 펀드 같은 경우는 기준가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날의 가격이 변하지 않는데요. 그 하나의 가격으로
매수를 하실 수가 있고 매도를 하실 수가 있는데 ETF는 실시간으로 거래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실시간 가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시간으로 가격이 얼마가 될지, 즉 예를 들어서 저희 코덱스 200 ETF가 전일 5만 원으로 종가가 끝났다고 했을 때 오늘 아침 9시에 딱 개장을 하고 한국 시간으로 우리나라 장이 개장을 했을 때 그 ETF가 5만 원일지 5만 1천 원이 될지 4만 9천 원이 될지를 결정하는, 즉 200개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을 모두 계산을 한 그 가격을 아이나브 실시간 추정 순자산 가치라고 합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앞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초 지수가 있고 그 기초 지수를 추종해서 ETF가 종목별로 비중을 투자를 하는데 그 각각의 투자의 합을 전체 발행자 수로 나눈 게 순자산 가치 나브이고, 그게 장중에 가격의 움직임을 추정해 준 값이 아이나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좀 내용이 글자로만 되어 있어서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뒤에 증권사 HTS 화면을 가져왔기 때문에요.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절대 실망하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 중에 하나이지만 시장 가격은 장중에 거래되는 가격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투자할 때 매수하는 가격, 매도하는 가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이 개념들과 주의할 개념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투자하실 때 하나하나 조심하셔야 되는지를 유의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투자하실 때 가장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것은 괴리율이라는 겁니다. 괴리율이라는 뜻이 어떠한 두 개의 값 간의 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요. 그 어떠한 값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자산 가치, 그리고 실시간 추정 순자산 가치, ETF의 실제 가치와 아까 시장 가격, ETF의 시장 가격과의 차이를 괴리율이라고 합니다. 즉 장중에 거래를 하시려고 했는데 아이나브라고 하는 실시간 추정 순자산 가치가 5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시장 가격도 5만 원에 준하게 거래가 되는 게 ETF는 상품성이 매우 높은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ETF는 고르실 때 가격이 얼마만큼 실제 가치와 최대한 같게 비슷한 수준에서 거래가 되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것을 나타내는 지표가 괴리율이다. 그리고 이 괴리율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투자하실 때 PC에서는 HTS, 그리고 핸드폰 모바일 환경에서는 MTS에서 그 괴리율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괴리율을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는지를 뒤에서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옆에 이제 추적오차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추적오차는 사실 실제 투자하실 때는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확인하실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품을 선정하시는 데는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는데요. 이 추적오차라 함은 기초지수와의 차이, 얼마만큼 이 ETF의 순자산 가치가 실제 담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기초지수와 잘 준하게 따라가는지를 확인하는 지표가 추적오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내용이 사실 헷갈리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괴리율만 꼭 기억을 하시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괴리율이라 함은 다시 말씀드리면 ETF의 실제 가치와 시장 가격 간의 차이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중요한 거는 실제 내가 장중에 거래할 때이기 때문에 실시간 추정 순자산 가치와 시장 가격 간의 차이를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래서 두 번째로 유동성을 체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괴리율을 체크하는 게 결국에는 유동성을 체크하는 건데요. 말이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유동성이 무엇이냐? 여기서 유동성이라 함은 ETF의 실제 가격, 적정한 가치를 적정한 가치대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호가를 제공해주는 것을 유동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ETF는 예를 들어서 중고 장터라고 봤을 때 시장 참여하는 중고 장터의
저하고 여러분들이 꼭 10명만 계시다고 한다면은 사실 가격이 되게 널뛰기가 생기겠죠. 저는 5만 원이 적정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시장 참여자들이 적기 때문에 누구는 뭐 6만 원, 7만 원 이렇게 하고 4만 원, 3만 원 이렇게 호가를 부르면 그 호가 갭이 매우 커지는데요. 시장 참여자들이 매우 많아져서 뭐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이렇게 참여를 하시면은 그 가격이 5만 원에서 뭐 5만 100원, 5만 500원 이렇게 환경이 매우 그 제가 생각하는 가치대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을 유동성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는 화면은 제가 삼성증권의 화면을 캡처한 예시 화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저희 코덱스 200 ETF이고요. 현재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NAV라고 쓰여 있는 게 장중에는 INAV 실시간 추정 순자산 가치를 나타내는데요. 당시에 추정 순자산 가치가 43,557원입니다. 그랬을 때 시장 가격은 43,485원이기 때문에 한 70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게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괴리율이 한 0.17% 마이너스 0.17%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러한 괴리율이라는 것은 실제 순자산 가치 INAV보다 0.17% 정도 싸게 현재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수준은 보통 국내 주식형 같은 경우는 0.5% 이내에서 모두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저 수준이면 매우 ETF의 실제 순자산 가치를 잘 따라서 시장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호가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을 LP라고 합니다. LP라고 하면 제가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유동성 공급자의 약자인데요. Liquidity Provider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Liquidity Provider, 즉 유동성 공급업자는 증권사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데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중고장터를 예를 들었지만 중고장터에 중고마켓에 저희 투자자가 10명만 있으면 호가 환경이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호가를 제공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주는 호가 환경을 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증권사를 LP라고 한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는 왼쪽에는 LP의 매도 호가, 오른쪽에는 LP의 매수 호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호가가 잘 제공되는 ETF를 고르시면 되고요. 제가 위에 제목에 보이시는 것처럼 지정가 매매라고 느낌표까지 이제 타이핑을 해놨는데요.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늘 투자에 있어서 빨리 사고 싶고 빨리 팔고 싶은 그러한 본능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리 빨리 이 가격에 사고 싶으시더라도 시장가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LP는 이 INAV라고 하는 수치가 변함이 없다라고 가정한다면은 그 준하는 가격에서 지속적으로 호가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LP가 매도 호가를 43,500원에 지금 현재 24,980주 호가를 제출하고 있는데요. 저 가격이 LP가 생각하는 최우선 매도 호가인 거죠. 저 가격에서 혹시라도 이게 계속해서 43,500원이 호가가 빠지더라도 다시 그 호가는 채워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상품을 이제 502개에 달하는 상품을 거래하실 때 이 저희 코덱스 200이야 거래량이 가장 많은 상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시장가 매매를 하시더라도 그 호가를 뚫고 43,490원을 뚫고 뭐 500원, 520원, 50원 이렇게 올라가기는 어렵지만 호가가 적게 쌓여있는 ETF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비싸게 사실 수가 있기 때문에 늘 지정가로 하나하나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유동성을 체크하자. 유동성이라 함은 호가를 말씀드리고요. 그 호가를 확인하고 지정가로 매매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복습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괴리율을 확인하고 두 번째는 유동성을 확인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세 번째로는 이제 제가 PDF 포트폴리오를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그 전에 LP에 대한 역할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LP는 리퀴디티 프로바이더, 즉 유동성 공급자의 약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이 내용은 워딩이 길지만 줄여서 말씀드리면 증권사가 LP 역할을 수행하고요. 각각의 ETF는 한 개 이상의 LP 증권사와 계약을 맺어서 ETF가 적정한
가치대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호가 환경을 제공하는 계약을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보셨던 것처럼 호가가 계속해서 제공이 되는 거고요. 이런 호가 제출 의무는 의무 시간은 장중에 9시 10분부터 동시 호가 들어가기 전인 3시 20분, 오후 3시 20분까지 의무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괴리율이 크게 벌어지면은 운용사 자체적으로도 관리 시스템이 작동을 하게 되고요. 증권사도 시스템에 따라서 호가를 다시 제출하게 되는 그런 자동적인 시스템들이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각각의 운용사가 정한 범위 안에서 호가를 잘 제공할 수 있도록 운용사와 증권사, LP증권사가 긴밀하게 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ETF의 장점 중에 하나가 실시간으로 종목과 종목 투자 비중을 확인할 수 있다인데요. 그래서 투자 유의사항 세 번째는 투자 종목 정보를 잘 확인하자. 저희가 투자할 때 흔히 깜깜이 투자라고 하는데요. 어떠한 기업에 투자하는지 내가 잘 모르고 그냥 잘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신다면은 시장 충격이 왔을 때 또는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 미리 매도하시거나 섣불리 매수하시는 그런 좀 실수를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자주 경험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ETF는 종목이 잘 공개가 되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각 운용사의 홈페이지나 증권사 사용하시는 증권사의 HTS 혹은 거래소에 접속하셔서 본인께서 투자하시는 아니면 앞으로 투자하고 싶은 ETF 상품에 대해서 종목 정보를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ETF 과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TF는 과세 표준 방식이 보시는 표처럼 다소 복잡해 보이실 수는 있지만 간단하게 심플하게 정리를 해보면 국내 주식형과 국내 주식형 이외 ETF로 나뉩니다. 여기서 국내 주식형이라 함은 말씀드렸던 레버리지나 인버스 이런 상품들을 제외하고요. 일반 개별 주식, 현물 주식에만 투자하는 ETF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저희 상품 예시를 하단에 나눠서 적어드렸는데요. 코덱스 200이나 코스닥 150 또는 인기가 많은 테마형 상품들, 2차전지나 섹터, 반도체, IT, 증권 이러한 상품들을 국내 주식형 ETF라고 하는데요. 과세 표준, 가운데 보시면 과세 표준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매매 차익과 분배금으로 나뉘는데요. 일단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국내 주식형을 매매하실 때에는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잘 아실 거예요. 현행 과세 체계 안에서는 국내 주식에 대한 매매 차익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과세가 되지 않고요. 다만 ETF는 분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배금이 뭐냐면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배당을 받으시게 되죠. 우리나라는 보통 연에 한 번 연말에 배당이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연배당이 많은데 그런 배당을 ETF에서 받아서 1년에 적게는 한 번, 많게는 4번 정도 배당의 형태로 나눠드리는 금액을 분배금이라고 하고요. 각각의 상품들이 분배하는 시기는 조금 상이합니다. 운용사마다도 조금 상이한데요. 전략별로 저희 코덱스,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ETF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형 상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4월 말 기준으로 5월 초에 1년에 한 번 분배금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배당 받듯이 ETF 한 주당 몇백 원 이런 형태로 배당의 형태로 지급되는 걸 분배금이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분배금에 대해서 15.4% 배당소득세로 과세를 합니다. 분배금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게 국내 주식형 ETF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모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주식형 ETF는 사실 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는 재원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하게 이해하셔야 될 부분은 국내 주식형을 제외한 국내 주식 파생형 또는 TR ETF, 명칭에 TR이라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아래에도 저희가 200TR이라고 코덱스 200TR이라는 상품들이 있는데요. TR이라고 함은 토탈 리턴의 약자이고요. 토탈 리턴은 주식에서 나온 배당을
지급하지 않고 실제 재투자를 통해서 주식의 비중을 늘려나가는 방식을 토탈 리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TR이라고 명칭에 TR이라고 쓰여 있는 상품은 국내 주식형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과세는 조금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주식 파생형이나 토탈 리턴 상품 또는 해외 주식 그리고 실물 자산이라 하면 뭐 골드 선물이나 은 선물, 미국 달러 선물 이런 상품들이 있고요. 국내나 해외 채권도 매매 차익과 이자에 대해서는 모두 과세하고 있다. 이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국내 주식형 이외의 상품들은 우리가 정식 명칭으로는 보유기간 과세라는 이름을 씁니다. 용어가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보유기간, 즉 내가 투자하는 기간 동안에만 과세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합니다. 즉 국내 주식 파생형도 그렇고 해외 주식, 실물 자산, 국내 해외 채권 모두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는데요. 그래서 매매 차익과 과표 증분 중에 작은 거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과표 증분이라 함은 ETF도 펀드이기 때문에 과표 기준가라는 것을 하루에 한 번 산출해서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세 표준이 결국에는 과세 대상이 되는 재원들을 더해서 만드는 기준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국내 주식 파생형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뭐 해외 주식형이나 해외 실물 자산, 국내 해외 실물 자산, 해외 채권은 대부분 이제 매매 차익과 과표 증분이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 파생형과 토탈 리턴 상품은 사실 국내형이기 때문에 이 보유기간 과세를 적용을 받지만 실제 과세 대상이 되는 부분들은 앞서 보셨던 국내 주식형 ETF하고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항상 ETF의 과표 기준가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해외형 그리고 채권형 그리고 커머더티 실물 자산은 이익이 나는 대부분의 모든 재원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분배금 역시 분배금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 분배금에 대해서 15.4% 배당 소득세로 과세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국내 주식형 이외 ETF도 모두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고요. 다만 ETF의 장점 중에 하나는 매도 시에 발생하는 증권거래세가 없습니다. 주식은 개별 주식을 거래해 보신 분들께서는 잘 아실 내용인데요. 주식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개별 종목을 거래하실 때에는 증권거래세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증권거래세가 현행에서는 ETF에는 없다. 이러한 장점이 좀 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보유기간 과세라는 말이 조금 아직까지도 어색하시고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과세는 우리가 이해하기는 늘 좀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밑에도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요. 하나하나 보시면서 과세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국내 주식형 ETF에 대해서는 분배금만 과세를 한다. 그리고 국내 주식형 이외의 상품에 대해서는 매매 차익, 즉 가격 매매 차익이라 함이 내가 매수하고 매도했을 때 가격 차이를 말하는데 그 매매 차익과 주식에서 나온 배당 또는 채권에서 나온 이자 이런 모두 수익이 나는 재원들은 대부분 과세 대상이 된다.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해서 15.4%로 과세를 하고 그게 금융종합소득과세 연 2천만 원에 초과하는 경우에는 또 추가적으로 과세하는 그 금융종합소득과세의 대상이 모두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한 내용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ETF 시장에 대한 개황을 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주요한 개념들 제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기초지수. ETF는 기초지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초지수를 꼭 보셔야 되고 투자를 하실 때에는 첫 번째 괴리율, 두 번째 유동성. 유동성은 LP 증권사의 호가다. 그러니까 호가를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있어서 혹은 LP 증권사가 그 ETF의 실제 가치대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ETF를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유동성이 풍부한 ETF가 좋다. 그래서 그러한 유동성
괴료를 확인하시고 지정가로 매수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 물론 매도하실 때에도 지정가로 매도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하실 때 내가 투자하는 ETF가 어떠한 종목에 얼마만큼의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서 시장에 충격이 오더라도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해서 그걸 잘 감내하고, 또 시장의 상승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스터디를, 공부를 통해서 확신을 갖고 투자하시는 그런 것들이 습관화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자료도 또 다운로드 받으시고 계속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양한 운용사가 거래소와 함께 잘 협업을 해서 앞으로도 많은 내용들을 설명드리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ETF 기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